미축은 동해 구현 사람으로 집안이 부자였습니다. 일찍이 낙양으로 장사를 갔다가 수레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아름다운 부인이 같이 타고 가자고 하기에 미축은 부인을 수레에 태우고 곁눈질도 하지 않고 같이 타고 갑니다. 맨일을 간 후 부인이 작별 인사를 하며 미축에게 나는 불을 관장하는 화덕성군인데 그대의 집에 불을 지르러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예로서 대오에서 알려주니 속히 돌아가 재물을 다른 곳으로 옮깁시오. 오늘 밤 내가 갈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놀란 미축은 빨리 집으로 가서 재물을 옮겼고 밤에 부엌에 불이 나서 집이 타버립니다. 그 이후 미축은 가산을 털어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후에 도겸이 그를 별가종사에 임명합니다. 미축은 제가 북해국 공룡에게 가서 군사를 요청할 테니 다른 사람을 보내 청주의 전해에게도 군사를 요청하십시오. 두 곳에서 군마가 오면 조조는 후퇴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미축은 북해국으로 가고 청주에는 진등을 보냅니다. 공룡은 노국 곡부 사람으로 공자의 20대 손이자 태산도의 공조의 아들이었는데 총명하여 10세 때 지금의 서울특별시장에 해당하는 한암룡 이응을 만나러 갑니다. 이응은 공룡에게 너의 조상과 나의 조상이 어찌하여 친한가? 라고 물으니 공룡은 옛날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어보셨으니 저와 대감이 친밀한 집안 사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를 들은 이응은 부하에게 이 아이는 특출한 아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공자와 공룡은 같은 공씨이고 노자는 본명이 이이로 이응과 같은 이씨입니다. 공룡은 손님들을 좋아하여 손님들이 항상 많고 술이 비어있지 않는 것이 내 소원이요 라고 말합니다. 공룡은 북해에서 6년 동안 크게 민심을 얻습니다. 공룡은 미축이 오자 조조와 나는 먼저 서신을 통해 화해를 권하고 그게 안 통하면 군사를 일으키겠소 라고 말합니다. 한참 미축과 상의 중인데 황건적 관해가 수만 명으로 쳐들어와서 공룡은 나가 맞습니다. 관해가 1만석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지만 공룡은 거절합니다. 공룡의 장수 종보가 출동했으나 관해의 칼에 찔리자 공룡은 성 안으로 달아납니다. 이튿날 태사자가 찾아와서 노무께서 그동안 부군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요동에서 왔는데 황건적 침략 소식에 달려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태사자는 1000명만 빌려주시면 무찌르겠습니다. 라고 하나 공룡은 유비를 청해 서로 돕는다면 확실히 승리할 것이요 라고 답하며 태사자에게 편지를 써서 건네고 태사자는 병원으로 가서 유비를 만납니다. 유비는 태사자를 만난 후 3000명으로 북해군으로 진군해서 먼저 관우가 나가서 청령도로 관해의 몸을 베어버립니다. 공룡이 도겸을 구원하러 가자고 하자 유비는 공룡께서 먼저 가시면 저는 우북평 공송찬에게 가서 3천 5천명을 빌려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또 성인께서 누구나 죽기 마련이지만 사람이 신용이 없으면 설 수 없다. 고 말씀하셨으니 이 유비는 반드시 따라갈 것이요. 라고 약조합니다. 태사자는 공룡에게 같은 군 출신 양주자사 유효가 불러 가야겠습니다. 라며 양주 고가로 떠납니다. 유비는 공손찬에게서 2000명을 빌려 조자령도 함께 뒤를 따르게 하며 총 5000명으로 서주로 출발합니다. 진등도 청주의 전해가 구원하러 온다고 도겸에 보고합니다. 공룡 전해의 군사들이 서주에 도착합니다. 서주에 도착한 유비는 1000명의 군사로 조조의 병령으로 쳐들어갑니다. 조조의 장수 우금이 달려들자 장비가 대적했고 유비까지 쌍고곰으로 대적하자 우금은 달아납니다.
도겸은 유비에게 서주의 도장을 주며 공은 한실의 종친이고 나는 늙었으니 서주를 주려고 하오 라고 하나 유비는 거절을 합니다. 미축이 그럼 먼저 적병을 물리친 후에 상의하시지요 라고 제안합니다. 유비가 조조에게 서신을 보내 화해를 권해보겠습니다 라며 편지를 조조에게 보냅니다. 조조는 유비의 글을 읽고는 유비가 어떤 놈이길래 감히 나를 타이른단 말이냐 하며 화를 냅니다. 조조가 답신을 쓰려는데 갑자기 위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포가 연주를 급습하여 격파하고 복양을 점거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여포는 이각과 곽사의 난을 만나 온술에게 갔었는데 거절당하자 원소에게 가서 함께 상산에서 장년을 격파합니다. 이후 여포는 원소의 장수들에 오만하게 굴어 원소가 그를 죽이려 하자 여포는 한해태수 장량에게 갑니다. 이때 장한성의 방서가 여포의 처자식을 숨겨주고 있다가 여포에게 보냅니다. 이를 안 이각과 곽사는 방서를 참수하고 장량에게 여포를 죽이라는 편지를 보내 여포는 다시 진류의 장막에게 어탁합니다. 마침 장막은 진궁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진궁은 장막에게 조조는 동쪽으로 서주를 정벌하러 갔으니 여포와 함께 텅 빈 연주를 취하십시오 라고 말하니 장막은 여포에게 연주를 격파하고 복양을 점거하게 합니다. 견섬, 범현, 동안은 순욱과 정욱이 사소하였지만 나머지는 모두 격파됩니다. 연주가 점령되었다는 소식에 곽가는 조조에게 군사를 철수하여 연주를 회복하러 가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하여 조조는 할 수 없이 유비에게 답서를 보내고 퇴각합니다. 도겸은 기뻐하며 연회를 열고 다시 유비에게 서주를 맡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미축도 왕실이 쇠약하고 서주는 부유하니 유비께서는 이곳의 통솔을 부탁드립니다. 고 부탁하고 진등도 부탁합니다. 이에 유비가 원술은 4대째 삼공을 지낸 집안이고 가까운 수춘에 있는데 원술에게 양보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나 공룡은 원술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인데 무슨 가치가 있겠소? 라며 유비가 서주를 맡으라고 주장합니다. 관우가 형님께서 잠시나마 서주를 맡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장비도 거들지만 유비는 너희가 나를 불의에 빠뜨리려고 하느냐며 결코 받지 않자 도겸은 그럼 여기서 가까운 소패읍에 군사를 주둔하고 서주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유비가 따르며 소패로 떠납니다. 회군한 조조는 조인에게 여포는 지모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고 말합니다. 여포는 부장 설랑과 이봉에게 군사 1만 명으로 창읍을 굳게 지켜라. 나는 직접 조조를 격파하러 복양으로 가겠다 고 말하나 진궁은 설라는 틀림없이 연주를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하는 전략을 쓰셔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여포는 말을 듣지 않고 복양으로 갑니다. 조조의 군사가 험한 길에 이르자 곽가는 복병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하나 조조는 여포는 꾀가 없어 어찌 매복이 있겠소 라며 웃습니다. 조조는 조인에게 창읍을 포위하게 하고는 나는 복양으로 가서 여포를 공격하겠다 고 말합니다. 조조가 가까이 오자 진궁은 여포에게 조조의 군사는 멀리서 오느라 피곤하니 속전이 유리합니다 라고 하나 여포는 내가 어찌 조조를 걱정하겠는가 주둔하기를 기다려 사로잡겠다 고 말합니다. 여포의 군사는 5만이었고 여포는 먼저 장패를 보냈고 조조는 악진을 보내 맞섰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합니다. 하우돈이 도우러 나가자 여포도 장료를 내보냅니다. 그러나 답답해하던 여포가 직접 나가니 하우돈 악진이 모두 달아나고 조조군은 대패하여 40리를 물러납니다.
원금은 조조에게 여포는 우리가 오늘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을 것이니 오늘 밤 공격을 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하니 조조는 2만 명으로 몰래 출발합니다. 진궁은 여포에게 조조의 기습이 우려된다고 말해 여포도 군사를 보내 일부 방어하도록 합니다. 역시 조조 군사가 방어선을 공격하고 들어와서 승기를 잡았으나 여포가 직접 전투에 나서자 조조는 달아납니다. 갑자기 여포의 군사들이 몰려들고 화살이 빗발치자 조조는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나 좀 구해다오. 그때 전이가 쌍철극을 잡고 나타납니다. 전이는 쌍극을 땅에 꽂고 당극 10자루를 손에 끼운 다음 날리니 한 극에 한 사람씩 말에서 떨어져 순식간에 10명을 죽이자 적군이 모두 달아납니다. 또 쌍극을 잡고 적진으로 달려가니 모두 흩어집니다. 날이 저물어갈 무렵 여포가 쫓아오며 조조 도적놈은 달아나지 마라 며 소리칩니다. 조조가 달아나는데 하우돈이 구원하러 와서 여포와 싸웁니다. 그러나 큰 비가 쏟아지자 모두 후퇴합니다. 조조는 전유에게 큰 상을 내리고 도위직에 임명합니다. 진궁은 여포에게 복양성에 있는 전시성의 부잣집에 사람을 보내 여포가 의지지 않아 백성이 원망하고 있고 지금 여양으로 이동하려 하여 성 안에는 고수만이 남을 것이어서 밤에 군사를 진격하면 우리는 안에서 호응하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조조에게 전달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또 만약 조조가 성 안으로 들어오면 성문에 불을 지르고 군사를 성 밖에 매복시키면 조조가 경천 위지 지제인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 여포는 전씨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조조는 전씨로부터 밀서를 받았는데 여포가 여양으로 가버려 성은 텅 비었으니 안에서 호응하겠습니다. 성 위에 큰 글씨로 어자를 쓴 흰깃발이 암호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유협은 조조에게 진궁은 꾀가 많아 우리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어 두 부대는 성 밖에 매복시키고 한 부대만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 조언하여 조조는 군사를 복양성 아래에 도착시킵니다. 조조가 보니 성 위에 어자가 적힌 흰깃발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시 전씨가 보낸 밀서가 도착합니다. 오늘 밤 성 위에서 징이 울리는 것을 신호로 진격하시면 성문을 열겠습니다. 조조는 하우돈과 조홍은 성 밖에 주둔케 하고 자신은 하우연, 이전, 악진, 전이와 함께 성으로 들어갑니다. 소라 부는 소리가 들리더니 성문이 열리자 조조는 들어갔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자 개책임을 알아채고는 퇴각시킵니다. 그때 보선과 함께 4개의 문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좌우에서 장료와 장패가 협공하며 들이치고 항맹과 조성도 옆에서 나오고 고순과 후성은 앞에서 막았습니다. 이때 전이가 닥치는 대로 적을 죽이니 적들은 달아납니다. 그러나 조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조는 성 안에서 도망가다가 여포를 만나자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는데 여포는 뒤에서 조조인 줄 모르고 툭툭 치며 조조는 어디에 있느냐 고 묻자 조조는 반대쪽을 가리키며 저기 누른말을 탄 자가 조조입니다. 라고 하며 지나칩니다. 조조는 도망가다가 전이를 만납니다. 전이와 도망가다가 불붙은 들보가 떨어져 조조를 덮쳐 팔뚝에 화상을 입습니다. 조조와 전이는 하우연을 만나고 겨우 군영으로 돌아갑니다. 조조는 껄껄 웃으며 곽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필부의 계책에 빠졌으니 원수를 갖겠다. 상대의 계책을 알아채고 역이용하는 장계취계를 써서 내가 이미 죽었다고 소문을 퍼뜨리면 여포가 공격하러 올 것이고
우리는 매복했다가 여포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조조가 자신이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리니 역시 여포는 군사를 이끌고 조조 군령으로 질주합니다. 조조의 군령에 이르렀을 때 사방에서 복병들이 나왔고 여포는 크게 패한 후 겨우 탈출했고 복양으로 들어간 후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메뚜기 떼가 갑자기 발생해 벼를 모조리 먹어치워 조조의 군중에도 양식이 떨어져 조조는 견성으로 돌아갔고 여포도 양식을 구하러 창읍으로 가서 양측은 싸움을 멈춥니다. 한편 서주 도겸은 나이가 많아 병이 들어 소패에 있는 유비를 부릅니다. 도겸은 유비에게 서주를 맡아달라고 요청하고 보좌할 사람으로 송건을 추천하고는 죽습니다. 유비는 송건과 미축을 보좌로 진등을 막관으로 삼고 소패의 군마를 모두 서주로 불러들입니다. 견성에 있던 조조는 유비가 서주목이 되었다는 소식에 크게 노하며 내가 유비를 죽인 후 도겸의 시체를 육시하여 부친의 원한을 싣겠다 며 소리칩니다. 순욱은 조조에게 간언합니다. 연주는 천하의 여충지입니다. 연주를 버리고 정복하기 어려운 서주를 취하는 것은 편안함을 위태로움으로 바꾸는 것이니 심사숙고바랍니다. 오히려 연안과 영천으로 가서 황건의 잔당인 하이와 황소를 소탕하면 조정에서도 기뻐하고 백성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조조는 순욱의 의견에 따라 하우돈 조이는 견성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황건적을 토벌하러 연안과 영천으로 출발합니다. 연암에 도착해 황건적 가만히 나오자 조홍이 한 칼에 죽여버렸고 이제는 황소를 사로잡습니다. 하인은 도망가다가 팔척의 장사인 패국 조연사람 허제에게 당하고 허제는 조조 밑으로 들어갑니다. 조조는 견성으로 돌아왔고 연주의 치소인 창읍에 있던 설랑과 이봉이 노략질을 일삼으로 나가서 창읍이 비어 있다는 소식에 조조는 창읍으로 달려갑니다. 설랑과 이봉이 급히 돌아왔으나 허저가 출동해 이봉을 베어버렸고 설랑은 여건의 화살에 맞고 죽습니다. 조조가 연주를 손에 넣자 정욱은 조조에게 바로 복양도 취하도록 청해 조조는 복양으로 출동합니다. 여포가 직접 나서자 허저, 전위, 하우돈, 하우연, 이전, 악진, 윤명이 공격해왔고 결국 여포는 성으로 달아납니다. 그러나 이때 성위에 있던 전씨가 성문을 닫아버리며 나는 이미 조장군에게 항복했다 고 소리칩니다. 여포는 할 수 없이 정도로 달아납니다. 진궁은 급히 여포의 가족을 보호하며 성을 빠져나갑니다. 조조는 유엽에게 복양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여포를 쫓아 정도에 이릅니다. 여포, 장막, 장초는 성 안에 있었으나 곱순, 장료, 장패, 후성은 양식을 빼앗느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포는 조조 군령으로 다가가다가 숯불이 무성한 곳에 복병이 있을까 두려워 돌아갑니다. 이를 본 조조는 여포가 숯불 불태울 것으로 예상하고 뚝에 군사들을 매복시킵니다. 여포는 진군과 고수는 성에 남기고 대군을 이끌고 와서 숲에 불을 질렀으나 아무도 없었고 매복 병사들이 쏟아져 나와 여포는 달아납니다. 여포는 군사의 3분의 1을 잃었고 진궁은 고순과 함께 여포의 가족을 보호해 정도성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장초는 자결하고 장막은 온술에게 가서 어탁합니다. 이리하여 연주 지역이 모두 조조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여포는 달아나다가 진궁과 양식을 구하러 갔다 돌아오던 장수들을 만납니다. 여포는 우리 군사가 비록 적으나 아직 조조를 격파할 만하다 며 다시 군사를 이끌고 돌아옵니다.
진궁이 조조의 군세가 거대하니 승부를 겨룰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 여포는 말합니다. 그럼 다시 원소에게 가보려고 하오. 이에 진궁은 우선 사람을 기주로 보내 알아본 후에 가라고 조언합니다. 한편 원소는 조조와 여포가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모사신배가 여포는 흉악무도한 자라 연주를 차지하면 기주를 차지하려 할 것이므로 조조를 도와야 합니다. 라고 조언하여 원소는 안양을 파견해 조조를 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포에게 진궁은 유비가 서주를 통솔한다니 그것으로 가시지요. 라고 조언해 여포는 서주로 갑니다. 미축은 여포는 흉포한 자이므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며 반대하지만 유비는 여포는 출중한 사람이고 지금 힘든 사람이라며 받아들입니다. 유비는 여포에게 제가 잠시 서주의 일을 대신하고 있으나 지금 장군이 오셨으니 양보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했으나 여포는 거절합니다. 아우님, 힘만 쓰는 내가 어찌 맡을 수 있겠소. 이를 들은 장비가 큰 소리로 꾸짖으며 소리칩니다. 여포야, 감히 우리 형님한테 아우라고 하느냐? 나와 겨뤄보자. 유비는 말리며 꾸짖습니다. 다음날 여포는 유비에게 아우님들이 용납하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가겠소. 라고 하여 유비는 여포에게 자기가 이전에 있었던 소패에 가 있으라고 제안하고 여포는 소패로 갑니다. 한편 조조가 연주를 평정하고 조정에 표문을 올리자 조정에서는 조조에게 비정호의 관직을 더해줍니다. 이때 이각은 스스로 최고 관직인 대사마가 되었고 곽사는 대장군이 됩니다. 태위 양표와 대산홍 주준이 은밀히 헌제의 아래입니다. 조조는 2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으니 조조를 얻어 간사한 이각과 곽사를 제거하십시오. 양표가 아래입니다. 우선 두 도적이 서로 해치게 한 다음에 조조에게 조서를 내려 군대를 출동시켜 도적들을 청소하십시오. 양표는 또 말합니다. 곽사의 처는 질투가 심하니 그녀를 반관계로 사용한다면 두 도적은 자기 편끼리 해칠 것입니다. 양표는 자기 부인을 시켜 곽사의 처에게 알리게 합니다. 양표의 부인이 곽사의 처에게 곽장우께서 이각장군의 부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던데요. 라고 말하자 곽사의 처는 알려줘서 고마워합니다. 하루는 이각이 곽사에게 좋은 음식을 보내자 곽사의 처는 몰래 독을 타고는 음식을 드리면서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인데 바로 드시면 안됩니다. 고 한우 개에게 먹였더니 개가 바로 죽어버립니다. 이때부터 곽사는 이각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곽사는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이각을 공격하려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이각도 군사를 이끌고 곽사를 치러 나서자 장안성 아래에서 양쪽의 군사들이 싸움을 벌입니다. 이각의 조카 이섬이 수레에 천자와 복항우를 태우고는 가오와 좌랭에게 호송하게 하여 성을 나가서 이각의 군영 안으로 모십니다. 곽사는 궁으로 들어가 궁빈과 처녀들을 모조리 잡아다 자신의 군영으로 끌고 갔고 궁전에는 불을 지릅니다. 이튿날 곽사는 이각의 군영으로 쳐들어가 싸움을 합니다. 이각은 황제와 복항우를 미호로 옮기고 감시했으며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썩은 음식을 주기도 합니다. 황제는 비참함에 눈물을 흘립니다. 곽사가 황제를 구하러 미호에 도착하여 이각과 싸웁니다. 양표가 말리지만 곽사는 관원들을 모조리 자기의 군영에 가두고 양표를 죽이려 합니다. 중랑장 양밀이 적극적으로 타일르자 곽사는 양표와 주준만 풀어주고 나머지 관원은 풀어주지 않습니다. 주준은 집으로 돌아가 병을 얻어 죽고 맙니다.
이때부터 이각과 곽사는 50일간 매일 싸웠고 죽은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각은 평소 무당을 좋아하여 자주 굿을 합니다. 시중양기가 황제에게 가훈은 이각의 신복이지만 진실로 군주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니 함께 상의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하여 황제는 가후에게 목숨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가훈은 본인도 원하는 바라며 알아서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황제는 황보성의 조카인 황보력이 이각과 동향, 서량임을 알고는 조서를 보내 양쪽을 화해시키게 합니다. 곽사는 황보력에게 이각이 천자를 보내주면 관리들을 풀어주겠어 라고 말하나 이각은 황보력에게 소리칩니다. 곽사를 기필코 죽여버리겠소. 황보력은 이각을 설득하다가 이각이 죽이려 하자 가후가 밀어내어 나갑니다. 황보력은 나가며 소리칩니다. 이각은 군주를 죽이고 스스로 황제가 되려 한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황제는 급히 황보력을 고향 서량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각의 군사들 대부분은 서량 출신이며 강족 병사들이었는데 황보력은 서량 사람들에게 이각이 모반했으니 이각을 따르는 자 역시 도적으로 후환을 입으리라 고 말하자 서량 사람들은 사기가 점점 떨어집니다. 이각은 노하며 호분 왕창으로 황보력을 뒤쫓게 하나 왕창은 추격하지 않고 돌아와 보고합니다. 이미 달아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훈은 강족 사람들에게 천자께서 너희가 고생하는 것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비밀 조서를 내리셨다는 말을 하여 강족 병사들은 모두 군사를 이끌고 떠나버립니다. 가훈은 황제에게 이각은 꾀가 없고 군사들이 떠나 두려워하고 있으니 높은 자기로 유인하십시오 라고 말하여 황제는 이각을 대사마로 봉합니다. 이각은 기뻐하며 무당이 기도한 공이다 라며 무당에게 후한상을 내리지만 군사와 장수들에게는 상을 주지 않습니다. 기도의 양봉이 노하며 송과에게 불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당보다 못하단 말인가? 송과도 이각을 죽이고 천자를 구하자 라며 두 사람은 거사를 약속하는데 비밀이 새어나가 이각에게 보고됩니다. 이각은 송과를 죽였고 양봉은 종남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부터 이각의 군사의 세력은 쇠약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보고합니다. 장제가 대군을 이끌고 서면에서 왔는데 화해시키겠다고 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Yes. 이각과 곽사는 허락했고 장제는 표문을 올려 천자의 의가를 홍농으로 행차토록 요청합니다. 천자는 장제를 표기장군으로 봉하고 곽사는 관리들을 풀어줍니다. 의가가 홍농으로 가는 길목에서 양봉이 의가를 멈추게 합니다. 양봉은 이각에게 패한 이래로 종남산에 주둔했는데 의가를 보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곽사의 장수가 달려드나 양봉의 장수 서왕이 달려나와 베어버려 곽사의 군대는 대패하고 물러납니다. 다음날 곽사의 군대가 공격을 해오자 양봉의 군대가 위험했으나 동승의 군대가 갑자기 나타나서 곽사는 대패합니다. 곽사는 패잔병을 이끌고 돌아가다 이각과 만난 후 홍농으로 가서 황제를 죽이고 천하를 공평하게 나누자고 합의합니다. Yes. 양봉과 동승은 이각과 곽사가 쫓아오자 홍농 동북쪽 동강간에서 크게 싸우나 군사 수에서 밀려 서면 이북으로 달아납니다. 양봉 동승은 황건 잔여 세력인 백파구에 있던 수령들인 한섬, 이락, 호재에게 천자가 죄를 사면하고 관직을 내린다며 구원 요청을 합니다. 백파들은 모두 달려와 홍농을 탈환합니다. 홍농 동북쪽 조양에서 백파들은 다시 이각과 곽사와 싸우지만 대패를 당하고 호재가 이때 죽습니다.
일이 급해지자 동성과 양봉은 천자의 의가를 보호하며 달아났으나 작은 나룻배로 간신히 배를 건넜는데 황제 좌우에는 10여 명만 남습니다. 양봉이 소달구지를 구해 대양에 도착하고 어느 기와집에서 밤을 지셉니다. 다음날 양표와 한융이 찾아옵니다. 한융은 황제에게 이각과 곽세는 신의 말을 믿으니 설득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떠납니다. 양표는 황제에게 안읍편에 도읍을 정하기를 요청했고 황제는 안읍으로 이동하여 허름한 모옥에 기거합니다. 이락 등이 권력을 장악했고 황제에게 거친 음식을 보냈으며 이락과 한섬은 무례한 부하 사병들에게 관직을 내립니다. 한편 한융은 이각과 곽세를 설득하여 관리들을 풀어주게 합니다. 그 해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굶어 죽는 이가 많았으나 한해태수 장량이 쌀과 고기를 바치고 하동태수 왕업이 비단과 직무를 바쳐 황제는 그나마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하동군은 황하의 오른쪽에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국의 하동군도 섬진강의 오른쪽에 있죠. 동순과 양봉은 낙양 궁궐을 수리하러 낙양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Nope. 이락은 가지 않고 남겠다고 합니다. 동순과 양봉이 의가를 모시고 나가자 이락은 이각 곽사에 연락해 함께 의가를 위협하기로 합니다. 동승, 양봉, 한섬은 그 계획을 알아채고 의가를 호송하며 기간으로 달립니다. 이락은 계획이 들통난 것을 알고는 이각과 곽사가 도착하기 전에 직접 추격을 하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멈추어라, 이각과 곽사가 여기에 있다. 헌제는 놀라 떨며 두려워합니다. 이락이 이각과 곽사를 사칭하자 양봉은 이자는 이락입니다 라며 소리치고 서왕에게 공격하게 하여 이락은 참살됩니다. 한해태수 장량이 지도에서 의가를 영접해 황제는 장량을 대사마로 봉합니다. 장량은 야왕의 군사를 주둔시킵니다. 황제가 낙양으로 가보니 궁궐이 모두 불에 타서 양봉에게 소궁을 짓게 합니다. 이에 애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태위 양표는 황제에게 연주에 있는 조조는 군사가 강하니 불러들어 왕씨를 보자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한 후 양표는 조서를 연주로 보냅니다. 순욱은 조조에게 옛날 진문공이 주 양왕을 받아들이자 제후들이 복종했듯이 앞서 실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꾀할 것입니다 고 조언하여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출발합니다. 조조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이각과 곽사가 곧 공격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황제가 걱정을 하자 동승은 황제를 연주로 잠시 피해 있게 하기 위해 의가를 출발시킵니다. 잠시 후 하우돈이 허저, 전이 등을 데리고 황제를 만나러 오고 곧 조홍, 이전, 악진의 군대도 도착합니다. 이들은 이각과 곽사의 군사가 다가오자 공격해 대패시키고 낙양성 밖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조조는 다음 날 도착하고 황제는 조조를 살해 교위에 봉합니다. 한편 이각과 곽사는 조조가 먼 길을 왔다며 속전속결로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를 들은 가우는 조조의 군대는 강하니 항복하시지요 라고 말하다가 이각의 칼에 죽음을 당하려 했으나 장수들이 설득해 죽음을 모면하고는 홀로 고향 서량으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이각의 조카 이성과 이빌이 나왔으나 허저가 깜짝할 사이에 두 명의 머리를 베어버리자 이각과 곽사는 대피하여 달아납니다. 양봉과 한섬은 조조가 권력을 장악하면 우리를 받아들이겠는가 라고 상의한 후 황제에게 아뢰어 이각과 곽사를 추격하겠다는 명분으로
군사를 이끌고 양현으로 가서 주둔합니다. 하루는 황제의 사제인 동소가 조조에게 이곳 낙양 사람들은 반드시 명군께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라 염려되어 어가를 허도로 행차하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또 지금 낙양에는 양식도 모자라는데 허도는 양식이 풍부한 노양과 가깝습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다음날 조조는 황제에게 낙양은 황폐하여 고생스러우니 노양과 가까운 허도로 행차하시지요. 라고 조언을 하여 황제는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허도로 출발했는데 양봉과 한섬의 군사가 길을 막고 서왕이 달려 나옵니다. 조조는 허제에게 싸우게 했는데 승부를 가릴 수 없자 조조는 군사를 거두고 언론합니다. 조조는 양봉과 한섬은 가치가 없지만 서왕은 좋은 장수이니 계책을 써야겠소 라고 말하니 종사 만총이 제가 서왕과 약간 안면이 있으니 몰래 서왕에게 가서 설득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총은 서왕을 몰래 만나 당대의 영웅인 조장군께서 공을 모시기 위해 절을 보냈소. 조은세는 나무를 골라 둥지를 틀고 현명한 신하는 주인을 가려 숨깁니다 라고 설득하여 서왕은 조조에게로 갑니다. 양봉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는 서왕을 추격하다가 조조의 군사에 대패하여 패잔병을 이끌고 원술에게 의지하고자 떠납니다. 조조는 어가를 허도로 영접한 후 궁전을 건축하고 동승 등 13인을 여루로 삼았으며 모든 결정은 조조의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조는 스스로를 대장군에 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직을 내립니다. 조조가 유비가 서주를 통솔하고 여포가 소패에 있어 두 사람이 군사를 동원하면 큰 걱정이 될 것인데 어떤 묘책이 있어 라고 말하니 순욱이 조언합니다. 두 호랑이가 다투어 서로 잡아먹는 이호경식의 계략이 있습니다. 유비는 아직 황제의 명령을 받지 못한 채 서주를 통솔하고 있으니 유비를 서주목으로 제수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밀서를 보내 여포를 죽이라고 명령하십시오. 유비는 자신을 도울 용사가 없어지게 되니 차차 정복하면 될 것이고 성사되지 않더라도 여포는 유비를 죽일 것입니다. 조조는 유비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밀서를 전달받은 유비는 사람들과 상의를 하는데 장비는 여포는 어리없는 놈이라 죽여도 괜찮소 라고 말하나 유비는 내게 의지하러 온 사람인데 죽이면 또한 어리가 아니다 라며 반대합니다. 다음날 여포가 유비를 만나러 오자 장비는 여포에게 조조가 너를 죽이라고 했다. 며 여포를 죽이려 하자 유비가 말립니다. 유비는 밀서를 여포에게 보여주며 맹세코 이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하자 여포는 절을 하며 감사해 합니다. 이튿날 유비는 여포를 죽이는 일을 천천히 하겠다는 말만 적힌 답신을 보냅니다. 답신을 받은 순욱은 조조에게 다시 조언합니다. 또 한 가지 계책은 호랑이를 몰아 이리를 집어삼키는 구호탈랑으로서 원술에게 유비가 회남을 빼앗으려 한다는 소식을 비밀리에 전하면 원술은 화가 나서 유비를 공격할 것이고 그때 조조께서는 가짜 조서로서 유비에게 원술을 토벌하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양쪽이 싸움을 하면 여포는 다른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조조는 가짜 조서를 만들어 유비에게 원술을 토벌하라고 했으나 미축은 유비에게 조조의 계책이라며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유비는 황제의 명령이니 거역할 수 없어 라며 출발하려 하고 서주성은 장비가 지키게 합니다. 유비는 장비가 술을 마실까 걱정이 되어 진등에게 도움을 청하고는 회남으로 진군합니다. 한편 원술은 유비가 자신을 공격하러 온다는 소식에 기령을 시켜 10만 명으로 서지로 쳐들어가게 하니 양군은 우위에서 마주칩니다. 원술 쪽에서는 기령이 나오고 관우와 30합을 싸우는데도 승부가 나지 않자 기령은 부장 순정을 내보냈으나 1합 만에 관우의 칼에 나가 떨어집니다.
유비가 돌격하니 기령은 대피하여 회음하구까지 물러납니다. 한편 장비는 군사들에게 오늘 다같이 한 번만 취하고 내일부터는 모두 술을 끊고 성을 지킵시다 며 술을 마십니다. 장비는 수십 잔을 마셔 크게 취합니다. 조표는 술을 잘 못 먹는다며 조금만 마시자 장비는 화를 내며 때리려고 하고 진등이 말리나 장비는 듣지 않습니다. 조표는 장비에게 내 사위 여포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오 라고 부탁하지만 장비는 여포 때문에라도 더 때린다며 50대나 때립니다. 조표는 그날 밤 화가 나서 소패에 있는 여포에게 유비가 없고 장비가 취한 틈에 서주를 공격하게 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여포는 진군과 상의 후 서주성으로 가서 조표가 성문을 열고 들이닥치자 아직 술이 안 깬 장비는 온 힘을 다해 싸울 수 없어 군사들은 장비를 보호하며 성문을 나섰으나 유비의 식구들은 보살피지 못합니다. 장비가 군사 10여 명과 도망가는 것을 본 조표는 즉시 뒤쫓았으나 장비에게 참살됩니다. 장비는 성 밖에서 군사들을 모은 후 우위로 갑니다. 여포는 성 안의 유비의 저택을 지키게 하고 제멋대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장비가 유비에게 얘기를 하자 유비는 탄식을 하며 얻었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고 잃었다고 근심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관우가 형수님들은 어디에 계시냐 라고 물으니 장비는 성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는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장비가 자기를 하려 하자 유비는 형제는 손발과 같고 처자식은 어복과 같다. 즉 어복은 찢어지면 꿰맬 수 있지만 손발은 절단되면 이을 수 없다며 말립니다. 원술은 여포에게 굴량미, 말, 금 등을 줄 테니 유비를 협공하자고 하였고 여포는 고순을 시켜 유비를 기습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비는 우위를 버리고 동쪽의 광릉을 취할 생각으로 군사를 철수시킵니다. 고순이 도착했을 때 유비는 떠난 뒤였습니다. 원술은 여포에게 편지를 보내 유비를 잡지 못했으니 나중에 잡았을 때 약속한 물건을 주겠소 라고 하자 여포는 원술이 약속을 어겼다며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때 진궁은 원술은 군사가 많아 대적하기 힘드니 유비를 돌아오게 해 소패에 머물게 하며 이용하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여포가 유비에게 편지를 보내 돌아오도록 요청하자 관우와 장비는 여포는 어리가 없다며 반대하지만 유비는 기뻐하며 서주로 갑니다. 여포는 유비가 의심을 품을까 염려해 먼저 가족들을 보내주자 유비는 여포에게 감사해 했으나 장비는 두 형수를 모시고 먼저 소패로 갑니다. 여포는 유비에게 장비가 술에 취해 사람을 죽이려 한다기에 염려되어 지키러 왔을 뿐이요 라고 말하며 유비에게 서주를 돌려주려고 하지만 유비는 예전부터 여포에게 서주를 주기로 생각했다며 소패로 갑니다. 한편 수춘에 있던 원술은 여강태수 육강을 정벌하러 간 손책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는 소식에 기뻐합니다. 참고로 회남이란 지명은 회화의 바로 아래에 위치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손책은 부친 손견이 죽은 후 외삼촌 단양태수 오경이 도경과 불화가 생겨 모친은 고가로 옮겨 거주시키고 손책은 원술에게로 온 것이었습니다. 원술은 손책을 매우 아꼈습니다. 원술은 손책에게 경현의 산적 조랑을 공격하게 해서 승리를 얻었고 다시 육광을 치게 해서 또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손책은 술자리에서 원술이 오만한 것을 보고는 우울하여 부친은 영웅이었는데 나는 이 지경까지 전락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울고 맙니다. 그때 송견의 옛장수 주치가 손책에게 원술에게 거짓으로 오경을 구원한다며
군사를 빌려 실제로는 강동에서 대업을 도모할 생각을 하시지요. 라며 조언을 합니다. 또 여범이 내수하의 장사 100명이 있는데 손책을 위해 도와주겠소. 라며 다가옵니다. 여범이 원술이 군사를 빌려주지 않을까 걱정하자 손책은 부친이 남긴 전국세를 저당 잡힐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이튿날 세 사람은 울면서 원술에게 외삼촌 오경이 양주자사 유효에게 핍박받고 있어 구하고자 하니 군사 수천 명을 빌려주시면 옥세를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원술은 기뻐하며 군사 3,000명과 말 500匹를 빌려줍니다. 마침내 손책은 주치 여범과 옛 장수인 정보, 황계, 한당 등과 군사를 일으킵니다. 손책이 역양에 이르렀을 때 서성 출신 주유가 손책에게 와서 절을 올립니다. 주유는 손책과 동갑이고 의행지까지 맺었고 손책이 2달 빨라 손책을 형으로 모셨습니다. 주유는 숙부 주상이 단양태수로 임명되었기에 문안하러 가다가 마주친 것입니다. 손책의 하소연을 들은 주유는 돕겠다고 말합니다. 주유는 손책에게 장소와 장교행, 즉 두 장씨를 소개합니다. 유효는 한실의 종친으로 양주자사로서 수춘에 주둔했었는데 남양에 있던 원술에게 쫓겨 고가로 온 것입니다. 부하 장령은 유효에게 제가 우저에 주둔하면 손책이 근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나 이때 태사자가 나서며 제가 선봉이 되겠습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유효는 너는 아직 어려서 선봉은 안 된다. 고 하여 장령이 출동합니다. 손책군이 도착하여 황계가 나가서 장령과 싸웁니다. 잠시 후 장령 군중 안에서 누가 불을 질렀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장령은 급히 군사를 물려 깊은 산중으로 달아납니다. 장령의 군영에 불을 지른 사람은 장흠과 주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란 중에 양자강에서 약탈을 생업으로 삼았는데 오래전부터 손책이 강동의 호걸이라는 소식을 들었기에 패거리를 이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손책은 항복한 군졸 4,000명을 거두고 신정으로 진군합니다. 장령이 패하고 돌아오자 유효가 장령을 참수하려 했으나 차균과 설레가 타일러 군사를 말릉성에 주둔시키고 적을 막게 합니다. 유효는 신정국의 남쪽에 주둔했고 손책은 거기에 북쪽에 주둔합니다. 손책은 한나라 광무제를 모신 사당이 신정국에 위에 있는 것을 알아내고는 간밤 꿈에 광무제를 만났기에 참배해야겠다 고 말합니다. 이에 장소가 고개 남쪽은 유효의 군영인데요 라고 말하자 손책은 신선께서 보호하실 테니 걱정 마시오 라며 정보, 황계, 한당, 장흠, 주태 등 13명만 거느리고 사당에 올라 참배를 마치고 유효의 군영을 살핍니다. 매복병사가 유효에 보고하니 유효는 손책의 유인계책이니 쫓으면 안 된다 고 하자 태사자는 허락을 받지 않고 군사들의 소리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나 단 한 명만 따라 났습니다. 태사자와 손책은 맞붙었으나 승부를 내지 못합니다. 뒤에서 약 1000여 명의 유효 지원군이 달려왔고 주위도 군사를 이끌고 달려와 양쪽은 군사를 물립니다. 다음날 손책과 유효의 군사는 서로 대치합니다. 손책 쪽에서는 정보가 나서고 유효 쪽에서는 태사자가 나서 30합을 싸웠을 때 유효가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둡니다. 유효는 태사자에게 주유가 고가를 기습했는데 진무가 호응하여 성으로 끌어들여 고가를 잃었으니 우리는 이곳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 말릉으로 가서 군마를 모아 고가를 지원해야겠다 라고 하며 유효는 태사자와 함께 말릉으로 도망갑니다. 손책이 그날 밤 말릉을 습격하자 유효의 군사들은 대피하였고 태사자는 10여 기만 이끌고 경현으로 가버립니다.
또 손책은 진무에게 설레를 공격하게 하지만 설레는 성문을 닫고 나오지 않습니다. 손책이 성을 공격하려는데 유효가 차균과 합세해 우저를 치러 갔다는 보고가 들어와 손책은 우저로 달려갑니다. 유효의 장수 우미가 나왔으나 손책은 사만만에 사로잡아 옆구리에 끼워 죽였고 또 번능이 달려들었으나 천둥소리 같은 호통소리로 번능이 놀라 말에서 떨어져 죽자. 이때부터 사람들은 패왕 항우와 비교해 손책을 소패왕으로 부릅니다. 유효의 군대는 대패해 대부분이 손책에 항복하고 유효는 차균과 함께 유표에 어탁하러 예장으로 달아납니다. 손책은 다시 말릉을 공격하며 설레에게 투항을 권했으나 성위에서 누가 쏜 화살이 손책의 왼쪽 다리에 명중해 손책은 말에서 떨어지고 부하들은 급히 금창약을 바릅니다. 손책은 자신이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게 하고 군사들에게 곡을 하게 하며 군사를 후퇴시킵니다. 이를 들은 설레는 장령 진행과 함께 손책의 군사를 추격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복병이 일어나며 손책이 나타나자 군사들은 모두 놀라 무기를 버립니다. 손책은 병사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고 장령, 진행, 설레는 죽입니다. 손책은 군사를 경현으로 이동시켜 태사자를 생포하려 합니다. 주유는 삼면으로 경현성을 공격하면서 동문만 남겨두어 달아날 길을 열어주고 성에서 50리 떨어진 곳에 군사를 매복시켜 태사자를 생포하려 합니다. 손책은 성에 불을 지르게 했고 태사자는 동문을 향해 달아났고 손책이 추격했으며 50리 떨어진 곳에 매복했던 군사들이 태사자를 사로잡습니다. 손책이 태사자를 매우 후하게 대하자 태사자는 항복합니다. 태사자는 유효의 나머지 군사들을 데리고 내일 정오까지 오겠다며 믿어달라고 하며 떠나자 장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 다음날 태사자는 1,000명을 이끌고 도착합니다. 손책은 수만 명을 모아 강동으로 가서 백성을 위로하고 귀순하게 하니 찾아오는 사람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강남의 백성 중에 손책을 우러러 칭송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손책은 모친, 숙부와 동생들을 모두 고가로 오게 했고 아우 송곤에게 주태와 함께 선성을 지키게 했으며 자신은 오군을 취하기 위해 남쪽으로 향합니다. 이때 엄백호가 스스로 동오덕왕을 칭하며 오군을 점거해 부하를 오정과 가흥으로 파견해 지키고 있었습니다. 손책이 도착하자 엄백호는 아우 엄녀를 출병시켰고 오현의 풍교에서 부딪힙니다. 손책은 한당을 출전시켰고 한당이 다리 위에 이르렀을 때 장흠 진무가 작은 배를 몰고 언덕 위 적군들에게 화살을 쏘아대며 언덕 위에 오르자 엄녀는 달아납니다. 손책은 오성을 사흘간 보위했는데도 성으로 나오는 자가 없어 소주성 서문인 장문 밖에서 투항하라는 명령을 하자 성위에서 장수 하나가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를 본 태사자는 활을 쏘아 화살이 그 장수의 왼손을 뚫고 들어가 들보에 박히게 합니다. 엄백호는 태사자의 솜씨에 놀라 이튿날 엄녀를 손책에게 보내 만나게 하고 엄녀가 손책에게 강동을 공평하게 나누고자 한다는 엄백호의 뜻을 전하자 손책은 엄녀의 목을 베어 성으로 보냅니다. 엄백호는 성을 버리고 여항으로 달아나 노략질을 하다가 다시 회계를 향해 달아납니다. 엄백호의 친구인 회계태수 왕랑이 엄백호를 구하려 하자 굴리 우번은 손책은 얼었고 엄백호는 포악하니 엄백호를 잡아 손책에 바치자고 간언하나 왕랑이 크게 꾸짖자 우번은 나가버립니다. 왕랑이 엄백호와 합류해 산음들판에 주둔하자 손책은 왕랑에게
너는 왜 도적을 돕는가? 라고 물으니 왕랑은 그러는 내 놈은 왜 이미 오군을 차지했으면서 회계까지 차지하려고 하느냐 며 소리칩니다. 손책 쪽에서는 태사자가 출동했고 왕랑은 주문을 내어 보냈으나 손책 쪽에서 황계, 주유, 정보가 달려나오자 왕랑의 군사는 회계성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엄베코는 성을 지키기만 하면 손책 군사들은 한 달이 못 되어 양식이 떨어져 물러날 것이라며 나가지 않습니다. 손책의 숙부 손정은 회계군의 돈과 양식은 대부분 사독에 비축해 두니 사독을 점검해야 하네. 소위 방비가 없는 곳을 공격하고 뜻하지 않는 곳에서 나타난다는 공기, 무비, 출기, 불의의 계책이네 라고 조언합니다. 손책이 사독으로 출동하자 예상대로 엄베코와 주운이 손책의 뒤를 쫓아왔고 주운은 손책의 칼에 죽고 엄베코는 여항을 향해 달아나고 왕랑은 바닷가 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다음 날 팔척키의 동습이 엄베코의 수급을 가지고 옵니다. 손책은 동쪽 지방이 모두 평정되자 손정에게 방비토록 하고 주치를 오군 태수로 임명한 다음 강동으로 돌아갑니다. 참고로 강동은 양쯔강 이남을, 강서는 양쯔강 이북과 회화 이남 사이를 의미합니다. 한편 송건은 주태와 함께 선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도적들이 쳐들어와 주태가 도적들과 싸우다가 12군데나 창상을 입어 생명이 경각에 달립니다. 이러한 소식에 손책이 놀라자 동습은 어원 우번을 소개해 주었고 우번은 화타를 소개해 줍니다. 화타가 약을 쓰자 한 달 만에 완치됩니다. 손책은 표문을 올려 조조와도 친분을 맺고 원술에게 서신을 보내 옥새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술은 황제가 될 마음이 있어 돌려주지 않습니다. 원술은 부하들과 상의를 하며 소리칩니다. 손책이 우리 군사를 빌려 강동을 모조리 소나기에 넣었는데 은혜에 보답할 생각은 없이 옥새를 찾으니 무례하구나. 장수 양대장이 조언합니다. 손책은 군사와 양식이 풍부하여 공격할 수 없으니 먼저 유비를 정벌해 지난날 우리를 공격한 원한을 갚은 후 손책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양대장은 원술에게 지난번 약속한 황금과 비단을 여포에게 주고 여포와 함께 유비를 제거한 후에 여포를 제거하자고 제안합니다. 여포는 원술에게서 재물을 받자 원술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원술은 기령을 대장으로 삼고 뇌박과 진란을 부장으로 삼아 수만 명을 출격시킵니다. 유비는 소패에 군사가 얼마 없어서 여포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여포는 진군과 상의한 결과 원술이 유비를 함락 후 자신을 공격하리라는 것을 판단하고 유비를 도우러 소패로 출동합니다. 기령은 소패 동남쪽에 진을 치고 여포는 서남쪽에 진을 칩니다. 여포는 유비와 기령을 화해시키기 위해 술자리에 초청합니다. 여포가 화해를 권해보지만 유비와 기령 2명 모두 거절하자 여포는 화살로 150보 떨어져 있는 군령의 문인 원문에 자신의 무기인 방천 화극을 세워두고 그 격가지를 쏘아 맞추면 화해를 하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유명한 원문 사극의 고사성어입니다. 기령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동의했고 유비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포는 화극의 격가지를 명중시켜 버립니다. 원술은 그냥 돌아온 기령에게 화를 내었으나 기령은 여포의 딸과 원술의 아들을 결혼시켜 여포와 친해진 후에 유비를 공격하자는 소불간친의 계략을 제안합니다. 즉 소불간친은 소원한 자는
친한 자들을 이간시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여포는 두 명의 처, 즉 엄씨와 초선, 또 한 명의 첩, 조표의 딸이 있었으나 조표의 딸은 일찍 죽어 자식이 없었고 초선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엄씨만 딸 한 명만 두었는데 여포가 애지중지했습니다. 원술이 한윤을 여포에게 보내 혼례를 얘기하자 진궁은 한윤을 몰래 만나 한윤에게 유비가 눈치채지 않게 빨리 처리하자고 제안합니다. 진궁은 여포를 설득해 하루 만에 여포의 딸을 한윤에게 딸려 보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진등의 부친 진규는 여포를 만나 소불간친의 계략이라며 유비가 공격당하면 여포도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간언합니다. 이를 들은 여포는 당장 한윤을 추격해 잡아들입니다. 이때 유비의 아우 장비가 여포의 말 300여匹을 빼앗아 갔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여포는 노하며 서패로 군사를 이끌고 갔고 장비와 겨루지만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유비는 장비를 불러 꾸짖습니다. 유비는 여포에게 말을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진궁이 여포에게 지금 유비를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해 여포는 다시 유비를 공격합니다. 이때 송건은 유비에게 조조는 여포를 싫어하므로 조조에게 군사를 빌려 여포를 쳐야 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유비는 군사를 이끌고 밤에 소패성을 도망쳐 허도로 가서 조조를 만납니다. 순욱과 정욱은 조조에게 유비는 영웅이므로 지금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오왕거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 곽가가 조조에게 유비를 죽인다면 천하의 인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반대해 조조는 유비를 예주목으로 청거하며 함께 여포를 공격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때 갑자기 보고가 들어옵니다. 장제가 남량을 공격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고 장제의 조카 장수가 가우를 모사로 삼고 유표와 연명에 완성에 주둔하며 궁궐을 침범하려 합니다. 조조는 장수를 공격하러 가려 했으나 여포가 허도를 공격할까 두려워하자 순욱은 여포는 단순해 여포에게 상을 내려 유비와 화해하라 하십시오 라고 조언합니다. 조조는 순욱의 말을 따라 여포에게 편지를 보내고는 장수를 토벌하러 떠납니다. 조조의 군대가 육수에 도착하자 가우는 장수에게 조조의 군세가 대단하다며 투항을 권하고 장수는 이에 따릅니다. 조조는 완성에 주둔하며 죽은 장제의 처이자 장수의 숙모인 추씨를 불러 함께 잠을 잡니다. 장수는 화를 내며 가후와 의논하자 힘이 대단히 센 부장 호거아가 장수에게 조언합니다. 호거아는 전이의 쌍철극을 훔치겠다고 했으며 계획대로 전이에게 술을 먹인 후 전이가 자고 있을 때 쌍철극을 훔칩니다. 장수는 조조의 군령에 불을 질렀으며 술에 취한 전이는 쌍철극을 찾았으나 없었고 장수의 군사들이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추씨와 술을 마시던 조조도 도망가다가 팔에 화살을 맞았으나 말을 타고 강가로 도망갑니다. 조조의 말이 화살에 맞아 죽자 조조의 장남 조왕이 자신의 말을 조조에게 주었고 조왕은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조조는 빠져나갑니다. 한편 하우돈이 통솔하던 정지병들이 민가를 약탈하자 우금이 소탕합니다. 청주병들은 도망치다가 조조를 만나 우금이 반란을 일으켜 군사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조조는 군사들에게 우금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우금에 맞서라고 말합니다. 우금은 도착 후 조조에게 해명도 하지 않고 먼저 장수의 군사들을 공격해 대패시킵니다.
대패한 장수는 유표에게 의지하러 갑니다. 조조는 우금을 칭찬합니다. 급한 상황에서 비난을 견뎌내고 적을 패배시킨 장군은 명장이요. 그리고 우금을 익수정후에 임명합니다. 청주병을 다스리지 못한 하우도는 꾸짖습니다. 또 전의의 제사를 지내며 나의 장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의를 위해 우는 것이요 라며 웁니다. 한편 조조가 상을 내린다는 조서를 받은 여포는 기뻐합니다. 이때 원수로의 사자가 편지를 가지고 도착합니다. 편지 내용은 원술이 곧 황제로 즉위할 것이니 여포의 딸을 빨리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포는 화를 내며 사자를 즉시 죽입니다. 또 여포는 진등에게 한윤을 허도로 데리고 가서 조조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고 자신을 서주목에 임명해 주기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조조는 원술의 사자 한윤을 참수합니다. 진등은 조조에게 여포는 경솔하니 빨리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며 안에서 호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조조는 진등을 광릉태수로 임명합니다. 진등은 여포에게 돌아와 조조가 여포에게 사나운 매처럼 장차 중요한 임무를 맡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갑자기 원술의 군대가 서주를 취하려 한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여포는 놀랍니다. 원술은 양식이 풍부한 회남에 있었고 손책에게서 받은 옥새도 있어 황제를 칭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 유방은 일개 병사였는데도 천하를 소유했는데 나의 가문은 4대의 삼공을 지냈으니 황제에 올라야겠다. 주부 염상이 반대했으나 다시 반대하면 목을 베겠다고 호통을 치고 제사를 지내며 자칭 황제를 칭합니다. 그러나 한윤이 조조에게 참수당했다는 소식에 격노하며 대군 20만 명을 7길로 나누어 서주를 정벌하게 합니다. 원술은 연주자사 김상에게 군대에 돈과 군량을 보급토록 요청했으나 김상이 거절하자 죽여버립니다. 원술의 대군이 진격해 오자 진궁은 여포에게 서주의 재앙은 진규부자가 불러온 것으로 진규와 진등의 목을 베어 원술에게 바치면 물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포가 진등을 죽이려고 하나 진등이 계책을 내어놓습니다. 한성과 양봉이 원술에게 가 있는데 서신을 보내 안에서 호응토록 하고 유비와 밖에서 협력하면 원술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포는 진등에게 직접 서신을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진등은 원수로의 칠로군 중 육로군을 이끌고 오는 한섬을 합의로 가서 만납니다. 진등은 한섬에게 원수는 의심이 많아 훗날 해를 입을 것이요 라며 여포의 편지를 보여주자 한섬은 칠로군을 이끌고 오는 양봉과 함께 원수를 공격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진등이 여포에게 보고하자 여포는 군사를 출동시킵니다. 밤에 한성과 양봉이 도처에 불을 질러 여포를 돕자 원술의 부장 장우는 패하여 달아납니다. 여포가 기령의 군사와 마주쳤을 때도 한성과 양봉이 도와 기령은 대패합니다. 여포는 원술의 군대를 만납니다. 원술이 여포에게 주인을 배반한 노비노마 라고 욕설을 퍼붓자 성난 여포가 나아갔고 원술의 군사들은 도망갑니다. 원술은 도망가는데 앞에서 관우가 나타나 또 대패하여 회남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여포는 관우와 양봉, 한섬 등을 크게 대접합니다. 관우는 작별하고 돌아갑니다. 여포는 한성과 양봉을 서주에 머물게 하려고 했으나 진규가 여포에게
한섬 양봉이 산동을 전가하고 있으면 여포 장군은 산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여포는 한섬 양봉을 낭야에 보내 주둔케 합니다. 진등은 부친 진규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두 사람을 서주에 머물게 해서 여포를 죽이게 하지 않으십니까? 진규는 진등에게 말합니다. 만일 두 사람이 여포에 협조한다면 호랑이에게 발톱과 이빨을 보태주는 꼴이 된다. 진등은 부친의 고견에 감탄합니다. 한편 회남으로 돌아간 운술은 손책에게 군사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손책은 화를 내며 편지를 써서 거절합니다. 내 놈이 제멋대로 황제라 부르는 대역 죄인인데 내가 도울 수 있겠느냐. 편지를 읽은 운술은 소리칩니다. 어린 놈이 감히 훈계를. 내 먼저 손책부터 공격하리라. 그때 조조의 사신이 도착해 손책을 회계태수에 임명하고 원수를 정벌하게 합니다. 그러나 장소가 손책에게 조언합니다. 원술은 아직 군사가 많아 대적이 힘들 수 있으니 조조에게 남쪽을 정벌하라고 요청하고 우리는 뒤에서 호응하시지요. 손책은 조조에게 편지를 보내 뜻을 전합니다. 조조가 손책의 편지를 읽고 있는데 원술이 지방을 약탈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와 조조는 조인에게 허도를 지키게 하고 자신은 원수를 공격하기 위해 출정합니다. 조조는 손책, 유비, 여포를 모이게 합니다. 유비는 조조에게 한성과 양봉의 수급을 바치며 이 두 놈이 민가를 약탈하여 제가 목을 베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조조는 여포를 왼쪽에 유비를 오른쪽에 두고 자신은 중군에 있으면서 통솔했고 하우동과 우금을 선봉으로 삼습니다. 원술은 교유에게 5만의 군사를 이끌고 선봉에 서게 합니다. 두 군은 수천의 경계에서 마주칩니다. 교유는 하우돈의 4만만에 찔려 죽습니다. 이때 손책이 합류합니다. 양대장이 원술에게 조언합니다. 수치는 흉년으로 식량이 부족하니 싸우지 않고 기다리면 조조는 군량이 떨어질 것이고 폐하께서는 회하를 건너가서 곡식을 얻고 조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원술은 군사 10만으로 수춘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회하를 건넙니다. 예상대로 조조의 군사는 군량이 떨어지자 조조는 창고를 관리하는 왕후에게 곡식을 조금씩만 주라고 명합니다. 왕후는 조조에게 묻습니다. 병사들이 원망하면 어찌하오리까? 조조는 왕후에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계책이 있느니라. 왕후가 군사들에게 곡식을 조금씩만 나누어 주니 군사들은 모두 원망을 합니다. 이에 조조는 왕후에게 너는 죄가 없으나 전체 군사의 사기를 위해 너의 머리를 벤다. 저 자식은 내가 부양하겠다. 고 말하고는 왕후의 머리를 벤 후 장대에 높이 걸고 소리칩니다. 왕후가 고의로 곡식을 조금씩만 주고 곡식을 도둑질했기에 처형하였다. 이후로는 군사들의 원망이 해소됩니다. 다음날 조조는 장군들에게 명령합니다. 사흘 내로 성을 깨뜨리지 못하면 모두 참수하겠다. 조조는 직접 성 아래로 나가 도랑을 막고 구덩이를 메우는 일을 감독하고 게을리하는 자들은 베어버리니 조조의 군대는 기세를 올려 성으로 올라가서 성 안으로 들이닥쳐 원술 군사들을 참살합니다. 얼마 후 보고가 들어옵니다. 유표에 의탁했던 장수가 남양을 공격했는데 조홍이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포는 서주로 돌아가고 손책도 떠납니다. 조조는 유비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소패의 군사를 주둔케 하는 것은 함정을 파서 호랑이를 기다리는 굴갱 대호의 계책이요. 진규 부자와 의논하시면 나도 밖에서 지원하리다. 유비는 소패로 돌아가 주둔합니다. 조조가 허도로 회군하자
단호와 옥습이 이각과 곽사를 죽여 머리를 바치러 옵니다. 조조가 이각과 곽사의 수급을 성문에 걸어 사람들에 보이게 하니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황제는 연회를 베풀고 단회와 옥습에게 장안을 지키게 합니다. 조조는 순욱을 허도에 남기고 자신은 장수를 공격하러 남양으로 출병합니다. 조조는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밀밭을 밟는 자는 모두 참수하겠으니 백성들은 놀라지 마라. 그러나 조조의 말이 밀밭으로 들어가 밭을 망쳐 놓습니다. 조조는 내 자신이 내가 만든 법을 어겼으니 자결하겠다. 며 자신의 목을 배려하자. 곽가가 말립니다. 옛날의 책 춘추에 존귀한 분에게는 법으로 따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에 조조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자 병사들은 두려워하며 군령을 따릅니다. 장수는 조조에게 욕을 합니다. 너는 염치가 없으니 금수와 같은 놈이다. 조조는 허저를 내보냈고 장수는 장선을 내보냈으나 4만 만에 장선은 목이 잘렸고 장수는 남양성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조는 서문 앞에 장작을 쌓게 하고 군사들에게 성을 오르게 명령합니다. 이를 본 가우는 장수에게 조언합니다. 조조의 의도를 알아냈습니다. 적의 계책을 역이용하는 장계취계를 써야겠습니다. 가우는 장수에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조조가 남양성 동남쪽이 약하다는 것을 살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서북쪽으로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은 우리를 속여 서북쪽을 수비하게 만들어 놓고 동남쪽을 공격하려는 계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의 계략을 역이용하는 장계치계를 써서 동남쪽의 병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서북쪽을 지키는 척하는 것입니다. 역시 조조는 병사들에게 서북쪽을 공격하게 해놓고 다시 정예병을 이끌고 동남쪽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수많은 매복병들이 뛰어나와 조조의 군사들은 대패하여 달아납니다. 조조가 달아나자 가우는 장수에게 조언합니다. 유표에게 조조의 테러를 끊으라는 서신을 보내십시오. 유표가 편지를 받고 군대를 일으키려는데 손책이 호구의 군사를 주둔시켰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괴량은 유표에 조언합니다. 지금 조조를 공격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한거리가 될 것입니다. 유표는 황조에게 양양성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안중현으로 가서 조조의 테러를 끊고 장수와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장수는 가우와 함께 조조를 추격합니다. 한편 조조는 육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통곡을 하며 작년에 이곳에서 전의를 잃은 것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울었네 라고 말하며 전의의 제사를 지내자 병사들 중에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조조의 군사들이 안중현에 이르렀을 때 유표의 군사들은 이미 주둔해 있었고 장수의 군사들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밤에 기습 부대를 매복시킵니다. 날이 밝아왔을 때 유표와 장수는 조조 군사들의 숫자가 적은 것을 보고는 많은 군사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는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좌우에 매복해 있던 조조의 군사가 쏟아져 나오자 대패합니다. 한편 기주의 온소가 허도를 침범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은 조조는 즉각 퇴각합니다. 장수가 조조를 추격하려 하자 가우가 반대합니다. 조조를 추격하면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표도 추격하라는 명령을 하여 장수와 유표는 함께 조조를 추격합니다. 장수와 유표는 조조의 군사를 따라잡았으나 대패하고 돌아갑니다. 장수는 가우에게 말합니다. 공의 말을 듣지 않아 패했소. 그러나 가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 다시 추격하면 대성을 거둘 것입니다. 만일 패한다면 저의 머리를 베어버리십시오. 유표는 의심스러워 가지 않았지만
장수의 군사는 조조의 후군을 추격해 과연 대승을 거둡니다. 유표가 가우에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알았느냐고 물으니 가우는 조조가 급히 군사를 물리는 것은 틀림없이 허도에 무슨 일이 생긴 것으로 또 이미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속히 돌아가느라 후방의 방비를 소홀히 하였을 것이고 우리가 추격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가우는 유표를 형주의 치소인 양양으로 돌아가게 하고 장수는 양성을 지키게 조언합니다. 후군의 패잔병이 조조에게 보고합니다. 도중에 한 갈래의 군사가 막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모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조조가 알아보니 그자는 이통이었고 조조는 이통에게 관직을 주고 여남 서쪽 경계를 지키면서 유표와 장수를 방어하게 합니다. 허도로 돌아온 조조는 손책을 토역 장군으로 봉하고 오우라는 자기를 하사하며 손책에게 유표를 방어하며 섬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곽가가 조조에게 보고합니다. 원소가 서찰을 보냈는데 우북병의 공손찬을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빌리러 왔다고 합니다. 조조가 서찰을 읽어보니 말투가 교만하여 조조는 원소는 예의도 없이 짓거려서 내가 그놈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음이 한스럽소 라고 말합니다. 이에 곽가는 조조에게 조언합니다. 지금 원소에게는 패할 조건인 연약함, 결단력 부족, 허세 등 10가지가 있고 공에게는 승리할 조건인 도량, 모략, 용맹, 덕행 등 10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이 이기실 것입니다. 순욱도 조언합니다. 곽가의 10승 10패로는 타당한 의견이니 원소의 군사가 많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곽가는 지금 원소가 공손찬을 정벌하러 북쪽으로 간 사이에 우리는 먼저 우왕거리인 여포를 취하고 원소를 도모해야 합니다. 라고 하며 순욱도 먼저 유비에게 약속을 받은 후 군사를 움직여야 합니다. 라고 하여 조조는 유비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조조는 원소를 대장군에 봉하고 기주, 청주, 유주, 병주, 내주의 도덕을 겸하게 합니다. 또 공손찬을 터벌하시면 마땅히 돕겠습니다. 라는 밀서를 보내니 원소는 기뻐하며 공손찬을 터벌하러 출정합니다. 한편 진규 진등부자는 여포를 극구 칭찬합니다. 이에 진궁은 여포에게 조언합니다. 진규 부자는 아첨을 떠니 잘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포는 오히려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왜 좋은 사람을 헐뜯으려 하오. 진궁은 울적한 마음에 사냥을 나갔다가 유비가 조조에게 보내는 밀서를 가진 병사를 잡아서 그 편지를 여포에게 보여줍니다. 승상께서 여포를 제거하려 대군을 일으키신다면 저 유비가 마땅히 선봉이 되겠습니다. 여포는 화를 내며 즉시 고순과 장료에게 소패성을 공격하게 했고 유비는 조조에게 간홍을 사저로 보내 구원을 요청합니다. 유비는 남문을, 송건은 북문을, 관우는 서문을, 장비는 동문을 지키게 하고 미축은 그의 아우 미방과 함께 중군을 지키게 합니다. 참고로 미축과 미방의 누이 동생은 유비에게 시집을 가서 두 번째 부인이 된 미부인입니다. 장료가 서문을 공격하자 관우가 묻습니다. 공은 무슨 까닭으로 도적에게 절개를 굽혔소? 장료가 아무 말을 하지 않자 관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나가 싸우지도 않습니다. 장료는 군사를 이끌고 동문에 가서 장비와 싸웁니다. 장비가 장료의 뒤를 쫓으려 하자 관우가 말립니다. 장료는 스스로 뉘우쳐서 싸우려 하지 않고 있다네. 조조는 유비의 사자 간홍으로부터 말을 듣고는 하우돈, 하우연, 역건, 이전에게 5만 명으로 먼저 출발시키고 자신도 대군으로 따라갑니다. 여포는 후성, 항맹, 조성에게 소패성에서 30리 떨어진 곳에서 고순을 지원하며 조조의 군대에 맞서게 합니다. 조조의 군대가 도착하자 유비도 관우 장비와 함께 성 밖으로 나가 조조의 군대를 지원합니다. 하우돈이 먼저 나가자 고순이 맞섭니다. 고순이 도망가자 하우돈은 추격했고 고순 진영에 있던 조성이 활을 쏘아
화살이 하우돈의 왼쪽 눈에 박혀버립니다. 하우돈은 급히 화살을 뽑아 눈알을 삼킨 후 소리칩니다. 부모님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니 버릴 수가 없다. 하우돈은 조성에게 달려들어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때 고순이 군사들을 몰아 달려들자 조조의 군대는 크게 패합니다. 하우유는 그의 형 하우돈을 데리고 달아났고 역건과 이전도 패잔병을 이끌고 제북으로 도망갑니다. 승리한 고순은 장려와 소패에 도착한 여포와 함께 유비 군대를 공격합니다. 여포가 배후로부터 치고 들어가자 유비군은 패합니다. 관우와 장비, 유비는 소패성을 버리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 도망칩니다. 여포는 소패성 안으로 들어가서 미축을 만납니다. 여포는 미축에게 유비와 나는 친구인데 어찌 처자식을 해치겠는가라며 유비의 처자식을 데리고 팽성으로 가서 편히 쉬도록 합니다. 여포는 고순과 장려에게 소패를 지키게 하고 자신은 연주의 경계로 향합니다. 도망가던 유비에게 송근은 잠시 조조에게 의탁하십시오 라고 조언하여 유비는 허드로 향합니다. 유비는 가는 도중 촌락에 도착하여 사냥꾼 요한의 집에 도착했는데 자신을 예지목이라고 하니 요한은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 자신의 처를 죽여 고기를 대접합니다. 유비는 다음날 부엌에서 요한의 처의 시체를 발견하고는 놀라며 눈물을 흘립니다. 요한은 유비에게 노모가 집에 계셔서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비는 도중에 조조를 만나 자초지정을 얘기하니 조조는 요한에게 황금을 하사합니다. 조조의 대군이 제북에 도착하고 조조는 아픈 하우돈에게 허드로 돌아가 조리하도록 말합니다. 조조는 여포가 진궁 장패와 함께 태산의 도적과 연합하여 연주의 각군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조연에게 3,000명으로 소패성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은 유비와 함께 여포와 싸우러 갑니다. 조조가 소연에 이르렀을 때 태산의 도적들과 만나고 허저가 나가서 물리칩니다. 서주로 돌아갔던 여포는 진규에게 서주를 지키게 하고는 진등과 함께 소패를 구하고자 먼저 조조가 있는 소연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때 진규는 진등에게 말합니다. 이제 여포가 패할 것이니 여포를 도모하거라. 이에 진등은 말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여포가 배에서 돌아오면 밑집과 함께 팽성을 지키시고 여포를 들이지 마십시오. 진등은 여포에게 조조가 총공격을 해왔을 때를 대비해 미리 돈과 양식을 합의로 옮겨야 합니다. 라고 조언하여 여포는 처자식과 돈 양식을 합의로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여포는 진등과 함께 소연으로 떠납니다. 도중에 진등은 여포에게 말합니다. 제가 먼저 소연으로 가서 조조의 허실을 알아본 후에 주군께서 진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진등은 소연에 도착해 진궁을 만나서 여포군께서는 진궁께서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질책하십니다. 라고 말하자 진궁은 조조의 군대가 너무 강해서 그렇소 라고 말합니다. 밤중에 진등은 조조의 군영 안으로 세 통의 편지를 화살에 묶어 쏘아버립니다. 진등은 여포에게 다시 가서 군사들이 모두 도망가려고 하여 제가 진궁에게 남아서 지키라고 했으니 장군께서는 해진 무렵에 구원하십시오. 제가 불을 질러 신호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진등은 소연으로 가서 진궁에게 말합니다. 조조의 군사들이 바로 앞까지 도착하여 서주가 염려되니 공은 빨리 팽성으로 돌아가시오. 진궁은 바로 소연을 버리고 달아났고 즉시 진등은 성 위에 올라가 불을 붙입니다. 여포는 어둠을 타고 들이쳤고 진궁의 군사와 어둠 속에서 자기 편끼리 죽입니다. 조조의 군사는 신호불길을 보고 들이닥치며 공격합니다. 여포는 날이 밝을 때까지 싸우고서야 개책에 빠졌음을 알고 진궁과 함께 팽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 위에서 화살이 쏟아졌고
미치기 소리칩니다. 이성은 유비님의 성인이 빨리 꺼지거라. 진국은 여포에게 소패를 가지고 보내 소패로 가는 도중에 고순과 장유를 만납니다. 고순과 장유는 여포에게 말합니다. 진등이 와서 군께서 위험하니 구원하러 가라고 했습니다. 여포가 소패로 가보니 이미 조조의 부장 조인이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소패 승위에서 진등은 여포에게 소리칩니다. 한나라 신하로서 어떻게 너 같은 역적을 섬길 수 있단 말이냐. 갑자기 뒤에서 장비가 달려듭니다. 고순이 대적했지만 이길 수 없자 여포가 맞습니다. 그러나 또 뒤에서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공격하자 여포는 동쪽으로 달아납니다. 그런데 또 앞에서 관우가 달려들어 여포는 합의성으로 달아납니다. 헤어졌던 유비관우 장비는 서로 만나 기뻐 울었고 조조를 따라 뱅성으로 들어갑니다. 진규 진등 부자는 조조를 만나고 조조는 잔치를 베풉니다. 정욱은 조조에게 조언합니다. 여포가 원술과 연합하면 위험하니 여포가 회남으로 가는 길을 막아야 하고 태산에 있는 장패와 송관도 위험하니 막아야 합니다. 조조는 유비에게 요청합니다.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 테니 회남으로 가는 길은 유비군께서 맡아주시오. 유비는 미축과 관웅은 뱅성에 남기고 성건, 관우, 장비와 함께 회남 가는 길을 막으러 나갔고 조조는 합의성으로 출병합니다. 조조가 여포에게 항복하면 제후의 지위를 유지시켜 준다고 하자 여포는 조조에게 승상께서는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어느 날 보겠습니다. 라고 하나 진궁은 조조에게 간사한 역적놈아 라고 욕을 합니다. 조조는 진궁에게 내 반드시 내 놈을 죽이리라 고 소리치며 합의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포가 사흘 동안 성 밖으로 나가지 않자 진궁은 여포에게 조언합니다. 조조의 군대가 양식이 부족해 허도에서 양식을 가져온다는 보고가 있는데 군량의 보급로를 끊어야 합니다. 여포가 음시와 추선에게 성 밖으로 나간다고 얘기하니 부인들은 극구 말립니다. 여포가 진궁에게 조조의 군량이 온다는 것은 거짓말이니 나가지 않고 성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하자 진궁은 탄식하며 혼자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묻힐 땅조차 없겠구나. 모사인 허사와 왕예가 여포에게 계책을 올립니다. 지난날 원술과의 혼인약속을 요청하여 원술의 군대와 협공하여 조조를 격파하시지요. 항명의 보호를 받으며 허사와 왕예는 편지를 들고 성 밖을 나가서 수천의 원술을 만납니다. 그러나 원술은 여포는 믿을 수가 없으니 먼저 딸을 보내면 그 후에 군대를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허사와 왕예는 무사히 유비군령을 통과했으나 항명은 장비에게 사로잡힙니다. 항명이 모든 일을 이야기하자 조조는 화를 내며 항명을 죽입니다. 여포는 딸을 보내기 위해 딸을 얻고 유비군대가 있는 곳을 통과하다가 발각되자 합의성으로 도망가서 계속 술만 마십니다. 조조 군대는 합의성을 공격했는데 두 달이 넘도록 함락하지 못합니다. 조조는 부하들에게 너무 오래 허도를 베어놓았으니 돌아가야겠소 라고 말하나 곽가는 좋은 계책이 있다며 말합니다. 그 계책은 기수와 사수의 제방을 터뜨리는 것으로 20만 명의 군사보다 나을 것입니다. 조조는 군사들에게 두강의 물기를 터뜨리게 하여 합의성이 물바다가 되었으나 여포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술만 마십니다. 여포는 어느 날 거울에 비춰본 자신의 모습이 너무 상해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는 부하들에게 성 안에서 술을 마시는 자는 목을 베겠다고 말합니다. 후성은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술을 마시고 싶지만 마시지는 못하고 술을 빚어 여포에게 바칩니다. 그러나 여포는 화를 내며 말합니다. 혹시 함께 꿈에서 나를 치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포는 후성의 목을 베려했으나 송원과 위속의 간청으로 곤장 50대를 때리고 부러집니다. 소원과 위석은 후성을 만나 물은 이미 성녀까지 찾고 여포는 인의가 없는 인간이니 여포를 사로잡아 조조에게 바쳐야겠소 라고 말하니 후성은 나는 적토마를 훔치겠소 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후성은 적토마를 훔쳐 조조군령으로 달려 조조에게 소원과 위석이 백기를 흔들어 성 안에서 신호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조조의 군사가 힘을 다해 성을 공격하자 여포는 새벽부터 맞서 싸웠고 한낮이 되어서야 서로 물러갑니다.
옆불은 피곤한지 앉아서 잠이 듭니다. 이때 송원과 위석이 옆의 방천 화각을 훔치고 옆불을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위석이 옆불을 사로잡았다 고 소리치며 성문을 열자 조조의 군사가 들이닥치고 고승과 장녀 진공은 모두 사로잡힙니다. 조조는 명을 내려 물길을 돌려놓고 방문을 붙여 백성을 안정시킵니다. 진공은 조조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신보가 바르지 않아 내가 버렸다. 여포는 머리는 나쁘지만 그대같이 교활하고 흉악하고 간사하지는 않다. 내 말을 따르지 않아 이렇게 된 것이 한스럽다. 진공은 목을 내밀어 참수형을 받습니다. 조조는 진공의 가족을 허도로 데리고 가서 복양하게 하고 진공의 시신도 허도로 옮겨 장사를 지내줍니다. 여포가 조조에게 말합니다. 공께서 대장이 되시고 내가 부장이 된다면 천하를 팽정할 것이요. 유비가 말합니다. 공께서는 정원과 동탁의 죽음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때 뒤에서 장녀가 끌려오며 소리칩니다. 여포 이놈아, 죽으면 되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조조는 여포를 참수한 후 성 위에 걸어 효소합니다. 장녀가 조조에게 복양성에서 너를 태워 죽이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고 말하자 조조는 칼을 들어 장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조조를 말립니다. 조조가 장녀를 칼로 죽이려 하자 유비와 관우가 장녀를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관우가 애원합니다. 평소 장녀는 진심 어린 사람으로 제 목숨을 대신 바치겠으니 장녀를 살려주십시오. 조조는 끌끌 웃으며 나도 장녀의 중의를 알고 있어 장난친 것이요 라며 칼을 버립니다. 장녀도 감동에 항복했고 장패 송관도 항복합니다. 그러나 창의만은 귀선하지 않습니다. 헌제는 유비가 황실의 친척으로 자신의 숙부뻘인 것을 알고는 좌장군에 봉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유비를 유황숙이라고 부릅니다. 조조는 태위 양표가 원술의 친척이라고 하며 양표를 하옥합니다. 이에 부케테스 공룡이 항의하자 조조는 양표를 시골로 추방합니다. 또 어랑 조온이 조조가 황제의 명령도 없이 대신들을 구금했다고 탄핵하자 조조는 조온을 죽입니다. 하루는 조조가 헌제를 모시고 50리 떨어진 허전으로 10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사냥을 나갑니다. 이 자리에서 조조가 헌제의 황금 화살촉으로 사슴을 쏘아 죽이자 군사들은 황금 화살촉을 보고는 황제를 향해 만세를 부릅니다. 그러나 이때 조조가 갑자기 황제 앞을 막았으며 그 만세 소리를 받습니다. 화가 난 관우가 조조를 칼로 베려고 하자 유비가 말립니다. 허드로 돌아온 헌제가 뻑받쳐 울자 복황호의 부친이자 황제의 장인 보관은 황제에게 제안합니다. 극기장군 국구 동숭에게 맡겨 조조를 토벌해야 합니다. 또 보관은 다음과 같이 가련합니다. 폐하의 옥대 속에 비밀조서를 넣은 다음 꿰맨 후에 동숭에게 하사하시면서 집에 돌아가 보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황제는 동숭을 불러 옥대를 하사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조조를 만나자 조조는 동숭에게 옥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숭은 황제께서 하사한 것이라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한 동숭은 옥대 속에 있는 조서를 읽고는 슬퍼서 통곡을 합니다. 동숭은 친한 왕자복 등에게 황제의 비밀조서를 보여주고 함께 거사를 하기로 맹세합니다. 또 마등과도 술에 피를 타서 마시며 맹세 서약을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20일에 30회 몰아보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